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가지 성범죄 중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휴가철이 지난 다음 이 중강간, 뭐 강간, 뭐 몰카, 뭐 강제추행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휴가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중간간 관련해 가지고 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중간간은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신상실이랑 한거불능이 뭔지 한번 보면, 심신상실은 술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한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강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강간에 준한 거니까 강간죄보다 더 적게 처벌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간음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거 강간죄의 폭행 협박 수단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이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그래가지고 이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중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지 성범죄 중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겠죠.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중강간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고, 그럼 우선 첫 번째 억울한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술집, 모텔 CCTV 영상, 그 다음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 혹은 술집 직원, 사장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술을 마셨으나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와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는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놨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뭐 설명을 해놨지만, 이런 주장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주장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중간간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양형자료, 이런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요즘 같은 경우는 받기는 어렵지만 뭐 사안에 따라서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 중간간죄는 이제 구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성범죄다 보니까 피해자 직접적으로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인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준강간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었는데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준유사강간으로 이제 준유사강간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런 죄명이 문제가 됐었는데 모두 무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거침입 강간이었는데 무죄 받았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휴가지에서 서로 술에 취해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범죄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경우 문제가 되면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때는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한변협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신지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상담을 하신 변호사님이랑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셔야 됩니다. 뭐 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A 변호사님인데 진행하시는 분은 B 변호사님이시구나 이러면 그런 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임을 안 하는 게 낫고, A 변호사님이랑 그 상담을 했으면 A 변호사님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A 변호사님이 팀이 진행하거나 A 변호사님이 직접 주도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임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을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